필수 개념 장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증기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파악이 필요한 거니까 위에다가 증기압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강조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이걸 증발 평형, 즉 평형 반응으로 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액체상과 기체상이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얘기는 주어진 온도에서 동적 평형 상태 얘기해 줘야 되겠고, 그럼 그때 기체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형상수식으로 작성했을 때 액체는 농도나 압력을 쓰는 게 아니니까 1분의 A치 압력이 되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증기압이고 평형상수로서 기억을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정반응은 증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발열은 0보다 큰 거잖아요. 정발 엔트로피도 증가되는 반응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연력학 때 공부했던 것들 염두를 해두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정반 속도, 역반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건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런 말들에 대한 게 결국은 증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증발 속도에 해당되는 속도 상수 얘기하는 게 증발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속도 상수라고 하는 거 온도에만 또 의존을 하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돼야지만 증발 속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주어진 온도에서 응축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가 되겠니라고 하면 응축 속도 상수하고 그 기체 압력의 비례가 되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체 압력이 그 안에 높으면 응축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다, 이런 말이 되줘요. 어때요? 이거 굉장히 솔깃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다른 범위하고 묶어가지고 예를 들고 계시면 굉장히 소홀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증기압의 온도전성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증기압의 온도전성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고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반응이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증기압을 평상수 대신에 작성을 해서 그래프로 온도전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주 손쉽게 우리는 그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로서 증발열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하나가 되주겠고, 그리고 Y좌표는 대부분이 1몰의 기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슷한 엔트로피 값을 갔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하나 더 볼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가 갖게 되는 의미가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보면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 온도는 바로 끓는 점에 대한 의미가 된다는 게 되겠죠. 특히나 지금처럼 X좌편이라고 하게 되면 X좌편은 뭐가 되겠어요? Y축에 대한 값이 0일 때 온도가 되잖아요. Y축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건 곧 증기압이 1기압일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럼 대기압과 증기압이 같은 1기압일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상전의 온도를 우리는 정상 끓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로 같이 비교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고 계시면 좀 더 좋겠네요. 자,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봤었던 바로 혼합기체에 대한 유형 그림으로 구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한테 만약에 그림으로 주게 되는 내용들이 크게는 실린더의 상황과 바로 강철 용기 상황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면 강철 용기일 때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서 풀고, 혹은 실린더일 때는 어떤 주의점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 좀 더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강조를 했던 것들처럼 우리가 액체상 혹은 고체상과 증발평을 이루게 될 그 기체들에 대한 것은 결국 증기압에 도달할 때까지는 무조건 증발 혹은 승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어진 온도에서 증기압에 도달했다는 기준에서 우리 문제를 풀면 되겠고, 나머지 하나 바로 이상기체예요. 혼합이 되는 이상기체에 대한 부분이 꽤 또 유의미하게 우리가 활용이 되는데, 부피가 관여가 되는 부분들, 부피에 대한 고려가 될 때는 우리가 즉 부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때는 그때는 반드시 꼭 이상기체를 고려해 두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부피가 달라지게 될 부분들은 이상기체를 가지고 푼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좀 이따 밑에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만 지금처럼 강철 용기, 앞에 문제처럼 강철 용기로 주잖아요. 그러면 꼭 열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단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첫 번째 상황 혹은 두 번째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서 동일하게 그게 액체가 됐든 고체가 됐든 사실은 다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토탈 기체에 대한 압력은 결국 증기압과 해당되는 이상기체 압력의 합으로서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번이나 2번 사실 똑같은 얘기가 되주는 게 되겠고요. 다만 C라고 했던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온도 T켈빈에서 지금 현재 A는 증발편에 도달할 수도 있는 액체상 A에 대한 기체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콕을 열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체 압력들이 다 반씩 줄어들게 될 거예요. 부피가 그대로 다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화가 된 형태가 되주겠죠.
근데 이 상태로부터 그럼 우리가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낮춰짐에 따라서는 그러면 A기체는 다시 응축이 될 수도 있겠죠. 증기압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증기압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 기체 압력으로 바꿔서 말을 해줘야 되겠고, B라고 하게 되면 B는 그냥 온도가 낮아진 그 비율만큼 압력이 낮아진다라고만 얘기해주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액체나 고체상으로 응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온도를 바꿔주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체로만 있으니까 무조건 기체로만 문제 푸는 거지 이렇게 가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 형태로 출제가 가능한 건 실린더입니다. 실린더는 지금처럼 고정장치로 제가 피스톤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 상태로부터 생각을 했을 때 혼합을 한 다음에 이 고정장치를 제거해 주게 되면 당연히 이 피스톤을 움직이게 되겠죠. 피스톤을 움직여서 결국 바깥쪽의 압력과 안쪽의 기체 압력이 동일해질 때까지 우리가 피스톤을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외부 압력과 누구 압력이 같아지겠니라고 하면 증기압과 A는 순수한 증기압, 즉 이건 어차피 섞여도 달라질 게 아닌 평형상수니까요. 그리고 B 기체 압력의 합으로서 우리가 토탈에 대한 기체 압력이 될 때까지 우리가 부피가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 주의점 중 하나는 뭐냐면 외부 압력보다 증기압이 높을 때예요. 그럼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외부 압력과 같아지고 싶어도 예를 들면 그 주어진 온도에서 순수한 증기압이 토탈 기체 압력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라고 하잖아요. 이 경우는요 무조건 모두 다 증발인 거죠. 완전히 다 증발을 다 하더라도 토탈 기체 압력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증기압이다라고 하는 게 전체 압력보다 높은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 증발해주고, 그리고 다른 이상기체에 대한 바로 그 양까지 다 합쳐가지고 부피가 더 늘어서 바로 증기압이 다 깨져버린, 완전히 다 기화가 된 상태가 돼줘야지만 우리가 토탈 기체 압력과 동일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토탈 기체 압력과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은 언제가 될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당연하겠지만 순수한 기체의 바로 증기압이 토탈 기체 압력보다는 작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토탈 기체 압력보다는 순수한 증기압이 작기 때문에 B 기체하고 바로 A 기체의 증기압의 합이 전체 기체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만 부피가 증가돼서 멈추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한테 액체상에 대한 부피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말라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주기도 할 거니까 그 문제 조건 주어진 것에 맞춰가지고 또 확인을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예제로 넣어놨던 내용들을 가지고 앞서처럼 실린더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됐을 때, 그러면 앞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국 증기압과 즉 증발평을 이루고 있는 기체하고 B 기체가 혼합이 돼서 토탈 기체 압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부피가 늘었잖아요. 그리고 부피가 는 것만큼 B 기체 압력은 줄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 기체 압력이 바뀌게 된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가 그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가 얼마로 달라지는지를 B 기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린더에서 부피 변화에 대한 부분은 부피 변화에 대한 것은 누구로 문제를 푸는 거니? 라고 하면 그냥 이상기체로만 있는 B기체로 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A기체에 대한 몰수를 생각하고 그 몰수가 얼마나 늘었지 하면서 갑자기 몰수를 무조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의를 해두시면 얼마든지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대표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실전 개념들이 우리가 잘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